일본 골프 투어를 패키지로 다녀보면 실제 비용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관광지나 맛집 명승지도 마음대로 찾아다니는 재미있는 가족 투어를 하기 위해 우리나라 제주도처럼 일본에서도 렌터카를 빌려 다녀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어색했던 점은 당연히 운전이었는데요. 한국과 달리 일본의 운전대는 오른쪽에 있고, 또한 도로 통행도 좌측으로 운행을 해야 하다 보니 운전석에 처음 앉았을 땐 어색했지만 몇 분 운전을 하다 보니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단지 와이퍼 스위치와 방향 지시 등 사용이 계속해서 헷갈리긴 했습니다. 일본이나 해외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가장 유용하고 편리한 것이 차에 달린 내비게이션보다 구글맵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안내도 한국말로 해주고 검색도 한글로 하면 알아서 관광지든 식당이든 목적지를 알아서 찾아주니 너무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골프 투어를 자유일정으로 렌터카를 이용해 운전을 하는 과정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전문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 중간중간 모자라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골프장 관련 영상은 따로 올려놓겠습니다. 공항에 도착을 하면 예약을 한 렌터카 부스를 찾아가 예약자 이름과 예약 번호를 알려주면 대기 번호표를 줍니다. 이 번호표는 렌터카 메인 사무소에 도착했을 때 대기 번호입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송영차를 타고 메인 사무소에 도착하면 자동차 보험 가입과 한국의 하이패스와 같은 ETC 카드를 이용할지를 물어보고 여권과 국제면허증을 주면 복사를 한 다음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 됩니다. 큰 공항의 렌터카 지점의 경우 한국말을 잘하는 직원들이 있어 굳이 번역기를 쓸 필요가 없지만 지방공항의 경우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땐 구글 번역기나 팝하고 번역기를 이용해서 대화를 하면 대화를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차량을 렌트를 할 때 보험과 함께 ETC 카드를 렌트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시내를 벗어나면 대부분 유료 도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ETC 카드가 없으면 유료 도로를 탈 때마다 요금소에서 요금소 직원과 일본어로 대화를 해야 하고 표를 받고 돈을 지불하고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닙니다. ETC 카드가 있는 경우 한국의 하이패스와 같아 전용 통로로 통행을 하면 돼서 편리하며 나중에 요금은 렌터카를 반납할 때 렌터카 회사에다 통행료를 한 번에 정산해서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일본에서 운전하면서 필요한 교통상식 몇 가지만 알려드리고 더 자세한 것은 다른 유튜버들이 올려놓은 영상을 댓글에 링크를 달아놓았으니 참고하세요. 일본에서 처음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려고 하다 보면 운전대가 한국과는 반대쪽에 있다 보니 아주 잠시 동안 혼동이 옵니다. 그러면 잠시 도로가에 차를 잠시 세우시고 어떻게 운전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천천히 출발을 하면 금방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우선 가장 처음 알아야 할 사항은 우회전과 좌회전입니다. 일본에서는 빨간불일 경우는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멈추어야 합니다. 먼저 좌회전을 할 경우 횡단보도 불도 파란불이 들어오는데 이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천천히 좌회전을 하시면 되고 우회전의 경우 복잡하지 않은 지방도로의 경우 대부분 비보호로 우회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오면 천천히 앞으로 나와서 대기하다가 앞에서 오는 차가 없을 때 비보호 우회전을 하거나 앞에서 오는 차가 양보를 해줄 때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유턴을 할 때에도 파란불이 들어왔을 때 전방에서 오는 차가 없을 때 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운전을 하면서 그렇게 난폭 운전을 하거나 양보를 안 해주는 차는 보질 못해서 처음 운전을 하더라도 당황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일본 운전자들 참 얌전하게 운전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대부분의 호텔은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을 합니다. 호텔마다 주차장 운영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호텔 프론트 데스크에 문의하면 안내를 해줍니다. 객실 손님에 대한 할인이 많이 되는 곳도 있고 할인을 안 해주는 호텔도 있으니 주차장 안내판이나 주차권 뒷면의 설명을 구글 번역기를 이용하여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호텔 주차장이 만차일 경우 호텔 주변 유료 주차장에 주차를 하여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여행을 마치시고 렌터카를 반납하기 전에 렌터카에 주유를 해서 반납을 하여야 합니다. 일본 렌트카는 인수받을 때 연료가 가득 찬 상태에서 렌트해서 반납할 때 역시 연료를 가득 채워서 반납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연료를 주유 못했을 경우 렌터카 업체에서 사용 연료를 대략 산정해서 청구하는데 주유해서 반납하는 것보단 더 비싸니 가능하면 주유를 해서 반납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연료를 주유하기 위해서 주유소에 들어가서 가장 편한 것은 직원을 불러 번역기로 주유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 직원들이 아주 친절히 안내를 해주니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일본에서의 주유는 카드로 결제를 할 경우 카드를 넣고 가득 주유를 하면 되는데, 현금으로 할 경우는 대략 사용한 기름량을 산정해서 그 이상의 돈을 주유기에 넣고 가득 주유를 하면 주유 후 잔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방에서는 잔돈이 안 나오고 영수증만 나오는데, 그 영수증을 현금 반납기에 바코드를 대면 잔돈이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주유를 한 다음 영수증은 렌터카를 반납할 때 연료를 가득 채웠다는 증거로 보여줘야 하니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렌터카 사무소에 도착해서 차를 반납하면서 ETC 카드 사용 금액을 확인 납부하고 송용차를 차고 공항으로 가시면 투어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이 영상은 일본 운전 초보자가 참고용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댓글에 다른 유튜브 영상 링크를 달아 놓았으니 참고하세요. 이제부터 일본 골프 투어 자동차를 렌트하여 한국에서보다 더 저렴하게 다양한 일본의 골프장 투어를 즐겨보세요. 렌트카를 이용해서 일본에서 자유 골프 투어를 하면서 느낀 점은, 골프장 부킹이 너무 쉽고 한국에서보다 골퍼로서 골프장에서 대우를 받는다는 것과 정말 좋은 코스의 골프장에서 동남아의 골프장보다 더 저렴하게 이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캐디가 없다 보니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하는 점이 불편은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다양한 음식을 저렴한 금액에 다양하게 맛볼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자유 투어를 하다 보니 일본인들의 생활상이나 문화를 더 가까이서 보면서 배워야 할 점도 많이 보았습니다. 패키지 투어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많은 경험을 할 수가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